다 쌌어? 다 쌌어? 아빠 하나 달라고 이제 가잖아. 다 쌌어? 다 싼 거 맞아? 안녕하세요, 모시만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주제로 예전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명확한 답이 없는 모호한 주제고요. 실제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보다는 힘들고 불행한 가정이 많아서 결혼은 행복이다 라고 말하긴 힘들어요. 솔직히 일반 사람, 남자 여자들 좋은 사람 만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된 사람이어도요, 내가 일하는 환경에 동성만 넘쳐나면 좋은 이성을 만나기 힘들어요. 대놓고 이성한테 들이대는 것도 현실적으로 멘탈이 약한 사람은 실행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성에 대한 두려움만 커집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도요, 좋은 이성이 짠 하고 나타나야 실력을 발휘하는데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초등학교를 들어서 제일 처음 느낀 건 빈부의 격차예요. 큰 길 하나 사이에 두고 가난한 동네와 부자 동네가 나뉘어져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반 친구 생일에 초대돼서 놀러 갔는데 그 친구는 빌라촌에 살았습니다. 1980년대 초중반엔 빌라가 중산층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엔 빌라나 아파트나 가격이 차이가 없었죠. 차려진 생일상을 보니까 드라마에서 보던 정말 그런 생일상이었고요. 과일이며 빵이며 아이들 한 입에 들어가게 이쁘게 잘라져 있었어요. 귀여운 동물 포크가 꽂혀 있었죠. 친구 어머니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쁜 컵에 컵받침까지 해서 어린 내게 공손하게 주었는데 전 그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처음 받아보는 어른 대접이라 당황했습니다. 난 저런 엄마를 둔 내 친구가 부러웠어요. 보통 내가 살던 달동네에선 그냥 수돗물을 바가지로 주던지 잘해야 밥그릇 이런데 주전자로 물 따라 마셨고요. 친구 집에 놀러가면 봉지과자 동물원 원숭이한테 주듯 던져줬어요.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너무나 다른 환경에 그날 친구 생일 파티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생각이 많아졌어요. 내가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한 가지 다짐이 섰습니다. 나는 꼭 결혼은 저 친구 엄마 같은 여자와 하리라. 이렇게 내 스스로 다짐했어요. 내 주변 친구들만 봐도요, 음식 잘하고 가정적인 엄마를 둔 친구들은 집안이 화목했습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미술, 디자인, 개인 사업을 하면서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자를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성공을 하지 못해도 특수한 일을 하는 남자나 여자는 자기애가 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이 먼저였어요. 그때부터 좋은 아내가 꼭 좋은 직장을 다니고 사회적 성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난 내 배우자가 그냥 살림만 잘하는 여자이길 바랬죠. 내가 내 아내와 결혼한 결정적 이유는 음식을 잘했고요, 가정적이었어요. 이 말은 반대로 사회성은 많이 떨어졌어요. 내 아내는 어린 시절 봤던 그 친구 엄마와 가장 근접했습니다. 혼전 임신이었지만 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양가 집안의 갈등으로 깨지는 커플도 본지라 차라리 애가 있으면 그런 갈등 없이 전진만 할 거란 생각을 했고 내 예상이 맞았습니다. 결혼 후에 신혼생활도 없이 아이를 가지면서 본격적으로 힘들어지는데 일단 잠을 편하게 못 자니 여자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난 일하는 남편이 육아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엔 동의해요. 하지만 적어도 남편한테 하루 2시간 정도는 개인 시간을 주라고 말하고 싶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게 서로한테 굉장한 이득이에요. 그리고 아기 때문에 어딜 가질 못해요. 외식을 하려고 해도 맛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이를 누일 수 있는,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만 찾았고요. 그런 곳은 맛집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식당에서 담배를 필 수 있던 시기라 어지간하면 5시 정도에 가서 7시 이전에 식당을 나왔어요. 사람도 붐비지 않는 시간만 골라 다녔습니다. 붐비는 시간에 식당에 아기를 데리고 가면 가게 주인도 손님도 우리 가족도 불편합니다. 어딜 가든 아기 집은 한가득이에요. 아기가 보채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난 식당 가면 아기를 안고 밖에 그냥 오랜 시간 있다 옵니다. 아내라도 편히 먹게 해서 조금이라도 그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가는 아기 왜 낳나 싶겠죠. 결혼이라는 게 백날 설명해도 안 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아기가 태어난 후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어떤 가전제품을 사도 그 안에는 상세한 설명서가 있어요. 하지만 아기를 출산 후엔 이 예민한 인격체를 다룰 설명서 없이 바로 육아에 매진하게 됩니다. 부부간 육체적 관계도 멀어지고요. 익숙해지면서 부부관계도 연애 때랑 많이 달라집니다. 이 외에도 여자는 육아 스트레스와 출산 후 살찐 체형, 남편의 예전 같지 않은 모습 등의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제는 아가씨로서 본인의 삶이 아닌 엄마로서 희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난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기로 했고요. 내 아내는 살림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기로 각자의 역할 분담을 나눴어요. 이 역할 분담을 서로 확실하게 잘하면요, 부부간의 갈등이 그나마 줄어듭니다.
하지만 남자가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여자가 일을 한다든지 아내가 집안일을 거의 안 하고 외식을 많이 해서 생활비가 많이 나간다든지 이러면 부부간의 싸움이 잦아져요. 결혼 후 내가 못하는 걸 상대가 해주고 내가 상대의 빈틈을 채워줘야 톱니바퀴 굴러가듯 결혼 생활이 평탄한데, 남자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쉬지 못하고 집안일을 하거나 여자가 밖에서 일도 하면서 육아 살림도 한다면 내가 도대체 결혼을 왜 했나 싶겠죠. 삶이 지옥이 되는 순간입니다. 결혼은 남자 또는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서로 책임감과 희생을 각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배우자로부터 편안함만 추구하려면 안 됩니다. 연애를 아무리 오래 하고 결혼했어도요, 부부간에 대화가 안 통하는 문제가 있어요. 맨날 같은 문제로 매번 싸웁니다. 결혼 후 초반엔 나도 아내와 처절하게 싸우고 진짜 이때는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우리 부부는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아내한테 친구를 만들게 해줬고 아내에게 2달에서 3달에 한 번씩 2박 3일 놀러 갔다 오게 했어요. 당연히 아이는 내가 봤죠. 아내의 친구가 우리 집에서 3일에서 10일간 자고 가기도 했고요. 언제든 수시로 우리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처음엔 날 불편해 할까봐 아내의 친구나 지인이 놀러오면 자리를 피해주고 내가 사무실에서 자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편해지니까 내가 있으나 없으나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지금은 아내의 친구, 지인, 앞집, 옆집, 이웃 등 우리 집은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아내도 나만 바라보진 않아요. 매일 같은 사람만 보면 지겹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을 자주 보니까 내 아이들한테도 좋았어요. 아이들이 낯을 가리지 않았고 웃으면서 낯선 사람들한테도 잘 가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좋아해 줬습니다. 어디를 가도 아이들이 모인 곳에 내 아이들은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곤 금방 무리들과 친해졌어요. 내 딸의 친구의 친구도 내 딸과는 어울려 놀아도 원래 자기 친구와는 지금 놀지 않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도요, 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 이 아이는 사랑을 받고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가 진짜 많은데 시댁, 돈, 육아, 가사 분담 등등 이런 거 뭐 숱하게 말이 나왔잖아요. 가장 날 힘들게 하는 이유가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해서 누구를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아내의 외출을 허락해주지 않는 남편도 문제입니다. 내가 사람 못 만나니까 너도 만나지 마라. 이게 결혼 생활의 답답함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처럼 산다는 게 뭐 쉬운 건 아니에요. 결혼한 친구들한테 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해를 못해요. 한편으론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큰 차이가 없이 자유롭게 어디든 다니는 날 부러워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난 상식 밖의 사람이에요. 내 아내도 연애 때부터 이런 날 이해 못하고 결혼 후 나아지겠거니 생각했는데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본인 스스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이 주변 사람의 불행과 이혼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면서 내 삶이 뭐 그리 나쁜 삶은 아니란 걸 깨달았죠. 우리가 내 식구가 됐어 이제. 난 아내가 답답해서 친구와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하면요, 애를 내가 보고 보내줘요. 새벽 2-3시가 넘어도 전화 안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어차피 도망가려고 마음먹으면 막질 못해요. 개인의 성격, 가치관이 다 달라서 우리 부부처럼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나 그리고 내 아내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도 일단 한 가지씩 변화를 줘보세요. 처음엔 육아가 엄청 힘든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는 커갑니다. 4살쯤 되면 손이 덜 가기 시작하고 편해져요. 둘째 아이가 생겨도 첫째를 키운 경험이 있어서 많이 여유로워지죠. 생각이 없던 둘째를 40살에 가졌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는데 막상 태어난 후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사이가 안 좋은 부부도 아이들은 끔찍히 아껴요. 내 결혼한 친구들도 아이들의 부재는 상상하기도 싫어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낳은 자식도 싫다는 사람들, 막상 내 자식 태어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나도 얘들 진짜 싫어해요. 난 누군가를 신경 쓰고 사는 걸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난 내 아이들도 싫다는 사람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요. 그래도 내가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가족이에요. 내가 하루 땡볕에서 힘들게 번 돈이 내 딸 태권도비에 허무하게 날아가도요, 내가 일할 수 있음에 내 가족이 생존하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어릴 땐 힘들게 번 돈 자신이 아닌 가족을 위해 쓰면서 행복해하는 어른들을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그 처지에 있고요,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게임이나 소설에 보면 왕자가 공주를 구하러 악당과 싸우면서 막 모험을 하잖아요. 결혼을 한다는 건 내가 왕자가 돼서 내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태어나서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게 뭐 쉬운 건 아닌데 난 내가 태어나서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드디어 내가 왕자가 돼서 내 가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결혼 출산은 내 자신을 위해 무가치한 짓이란 영상들이 많아요. 맞아요. 반박할 수 없는 팩트예요. 나도 억지로 결혼하라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가만히 있는다면 내 삶이 행복할까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게 맞다면 수많은 곤충, 식물, 동물, 이 지구상에는 모든 생명체는 다 멸종돼야 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그 나이에 맞는 즐거움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중년의 삶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내 영상에 수많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있는데 10대, 20대, 30대 초반에도 솔로로 즐기지 못하고 발전적인 인간관계를 못 맺었던 사람들이 30대 후반, 40대 이후에도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분명 자발적 비혼주의자들도 있어요. 나도 요즘은 자신있게 혼자 사는 여성들 영상을 많이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40대 이후에 혼자 살지라도 그 이전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요. 연애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혹시 알아요? 그러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왕자, 공주님이 돼서 삶의 의지를 불태울지. 전 대한민국이 점점 결혼하기 힘든 이유가 핵가족화된 가정에서 형제가 없이 그냥 혼자 아니면 둘이서 아쉬움 없이 자란 게 전 더 크다고 봐요. 성인이 될 때까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본 기억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당연히 희생을 하고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이렇게 개인적인 삶을 살아온 게 결혼이 참 힘들게 느껴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점점 대한민국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처럼 결혼보다는 동거가 더 보편화될 것 같아요. 전 이러면 결국은 여자한테 더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이 무조건 행복하다 이런 말은 나도 못합니다. 결혼이 행복하다는 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결혼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부부싸움을 해도 내 남편이 밥을 먹고 일하는지, 회식 자리에서 맛있는 걸 먹을 때 집밥만 먹는 아내와 아이들이 생각나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이란 덧셈 뺄셈처럼 더하고 뺄 수 있는 그런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란 건 우리가 행복한 가족을 24시간 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현실에 존재하지만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게 행복한 결혼이에요. 그럼 영상을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아빠한테 오세요. 그렇게 말고 그렇게 말고 아들 아까 했던 것처럼 아드님 멍석을 깔아주시면 우리 좀 연출대로 하죠. 응? 아들아 저기서 다시 걸어와봐. 자자자 아빠는 다시 절로 간다. 나 다시 절로 간다. 아들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아들 이뻐. 아유 이뻐. 고마워. 걸어왔네 저기까지. 아유 이뻐라. 아빠 시키는 대로 했어. 걸어왔죠 저기서. 아이 좋아해. 아이고